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0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좀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은 잘 보냈는데 네. 시장의 출발부터 이렇게 힘이 없는지 참. 네. 뭐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주말에 이렇게 큰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좀 견조한 것 같은데 네. 국내 증시가 좀 답답한 좀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좀 출발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한번 제가 출발 상황만 좀 간단히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한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 약보합 정도입니다. 한 0.16%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 역시 약보합입니다. 거의 빠지진 않았고요. 그냥 보합 정도고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이 782개로 조금 더 많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좀 크게 좀 급등을 좀 했었는데 네. 일단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 아직까지 크진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샘 알트먼 오픈 AI 네. 창업자가 이제 충격적이었죠. 좀 해고당했다는 소식.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던데 갑자기 이사회에서 해고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가 또 오늘 우리나라 이 관련된 기업들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의 영향과는 좀 큰 상관없이 일단 약보합 정도 흐름으로 출발을 했고 오늘 보니까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LG엔솔은 좀 보합권 혼조세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오늘 좀 좋은 출발을 일단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출발을 했는데 오늘 일단 출발 상황 한번 또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로 반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도 소폭의 마이너스 흐름 보여주고 있고 선물 시장도 소폭의 마이너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이 좀 빨리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이 상승 갭을 쉽게 메우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추가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은 지난 화요일부터 언급드렸습니다만 그때 유입됐던 강한 기관의 매수가 목요일부터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장도 탄력을 잃었고요. 오늘은 기관들이 지금 100억가량의 매수가 오늘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기관 매수가 다시 또 빠르게 좀 확산될 수 있을지 어차피 외국인들이야 지금 우리 시장에 최소한 팔지 않고 있는 정도고 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서 시장 전반의 매수가 확대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니까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좀 사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오늘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목요일 금요일 팔았던 부분은 오늘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관들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금액의 상당수는 지금 연기금이 유입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금융투자처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체 말고 연기금의 매수가 오늘 확대될지 여부도 좀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외국인은 200억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특정 업종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좀 고루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 철강금속, 의약품, 운수장비, 금융업, 서비스업까지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장 초반에 보이고 있는 외국인 매매 패턴도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외국인 매도는 하는데 집중된 게 아니라 좀 분산돼 있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규모는 그렇게 또 크지는 맞습니다. 않은 걸로 봐서 일단 장중 흐름 봐야 되겠고 사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고 사실 흥행에 좀 실패하면 보통은 첫날 주가가 안 좋았던 게 이제 맞습니다. 보통이 좀 흐름이었는데 그걸 깨고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정말 엄청나게 좀 쏠렸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오전에 말씀해드린 대로 오늘 좀 수급은 좀 왜곡될 수도 있다 봤는데 확실히 이제 그 부분처럼 개인의 매수, 기관의 대량 매도 요게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쨌든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금요일날 어쨌든 급등을 했고 오늘도 좀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한 10% 가까이 좀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좀 강세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속해 있는 게 전기전자 업종이었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의 수급은 조금 왜곡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쪽에서 뭐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거나 뭐 매도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기관들은 사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뭐 외국인은 소폭 팔고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오늘도 10%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고 장 초반에는 음봉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거래는 아무래도 상장 이틀째니까 상장일보다는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에너지가 좀 줄어든다면은 그러면 뭐 에코프로나 다른 종목군들의 좀 확산될지 여부가 일단 중요해 보이는 부분인데 오늘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군들에게 소폭의 매수 정도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강력한 지금 흐름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장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에코프로 그룹이 전반적으로 강세 보일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뭔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 종목이 뜨게 되면 과연 이 더블 카운팅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이틀째 좀 발견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2차전지 리포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보시면 셀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잘 참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래도 오늘도 이제 상승세 조금 더 이어가는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시장에 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또 화두가 결국엔 이제 유가 같아요. 유가가 4% 급등을 했는데 결국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사실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급량을 늘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요보다는 뭐 이제 공급 이슈로 유가가 좀 급락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뭐 우리가 예상은 안 한 건 아니죠. 사우디 또 추가 감산 얘기 나올 수도 있겠다. 오펙 플러스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72달러까지 떨어지니까 바로 그 얘기가 나왔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좀 보도였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달 말에 다음 주로 알고 있거든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아마 열릴 텐데 아마 그때 추가 감산 논의가 또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미리 유가가 좀 선반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확실히 지난 금요일과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유가 급등 수혜주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에너지 관련주나 오늘 또 조선주가 좀 강한 것 같고 반면에 항공주는 다시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좀 유가 관련주가 그래도 좀 선두에 좀 서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홍구석유라든지 중앙연합에서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뭐 평소에 유가 움직였을 때만큼의 파급 효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들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이지 그게 뭐 실적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니니까 분명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좀 더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소폭의 강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관련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던 GS는 오늘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활유 관련 종목군들도 뭐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 종목군들은 뭐 유가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 뿐 펀더멘탈이 쫓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흐름에 좀 더 기인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S-오일이나 지금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의 핵심 포인트인 정제 마진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3분기에 정점 치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4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조금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지난 주말 강하게 움직였던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진칼도 소폭 조정, 제주항공도 조정인데 지난 금요일날 강세 보였던 것만큼 조정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제주항공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조정폭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양상인데 거래는 조금 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익
그 실현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지난 주말에는 좀 비교적 강한 모습이었는데 네네. 오늘은 뭐 수급도 안 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군들도 조정이고, 현대차는 최근 뭐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게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에 따른 조금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 유가가 어쨌든 이제 워낙 많이 빠졌고, 미국이 전력 비축유 매입 단가를 그때 79달러로 제가 올린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아마 여기서는 또 매입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시각이 좀 우세한데, 다만 유가 여기서 다시 또 급등하겠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일단 이제 오늘 또 뉴스 뭐 주말에 뉴스 나왔지만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제 교전 중단하겠다, 네, 뭐 그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 네, 그런 것들 나오면, 이게 만약에 합의가 진짜 된다면 유가 또 하락 재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유가는 아마 뭐 당분간 좀 변동성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오르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댓글창에도 샘 알트만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이 샘 알트만이 어쨌든 이제 그 챗 GPT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네. 어쨌든 뭐 흔히 뭐 구테타로 이거 축축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난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굉장히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경우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창업자가. 그렇죠. 옛날에 네네네. 뭐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워낙 그분이 좀 차지하는 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게 또 생성의 AI 쪽 투자가 줄면 어떡할까, 이런 또 우려감들이 있는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거의 영향 안 주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이게 뭐 네이버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AI 관련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좀 주진 않는 것 같은 게, 네. 샘 알트먼이 어쨌든 이제 해임은 된 건 사실이지만 또 뉴스를 보니까 복귀한다는 얘기도 다시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그 헤지펀드인가요? 그 네. 이대주주도 모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복귀에.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물론 이사회나 아니면 주주총회 같은 걸 다시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뭐 복귀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쨌든 좀 일부 불확실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증시 자체,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 내내 한번 관련 이슈들은 계속 좀 체크해 보시고, 저희도 어떤 소식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지수가 아침에 조금 약간 좀 아쉬웠죠. 좀 부진하게 출발했지만 네네. 지금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반전했고요. 상승이 더 많아졌고, 코스닥 역시 상승 종목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면서 지금 3포인트 내외 정도로 상승세를 일단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도 견조한 것 같고, 반도체도 견조한 흐름이고, 다만 이제 자동차하고 항공주가 조금 약간 부진한 게 좀 특징이지만, 이들도 그렇다고 뭐 급나가는 건 사실 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래가 없는 가운데 좀 증시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부진했던 부분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 기관은 거의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것 같고, 개인들도 오늘 보니까 매매를 안 하는 것 같고, 지난주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사느라고 전기전자 매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늘은 오히려 전기전자 또 팔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네. 그래서 좀 단기 매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연속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빠르게 뭐 차익 실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는 9% 10% 정도 내외였는데, 네. 어느새 지금 20%가 넘는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다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종목의 강세를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분명히 중요해 보이는데, 유가증권 시장에는 분명히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고, LG화학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의 흐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에코프로 관련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한 나머지 2차전지 소재는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오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은 JYP 엔터죠. 오늘 지난 금요일날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주가 괜찮나요? 네, 좀 3%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 스트레이키즈의 지금 그 락스타인가요? 그 곡이 지금 뭐 빌보드 200에 또 1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영향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난 금요일날 JYP 엔터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를 포함한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다 레벨 다운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일단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은 JYP 정도가 뉴스를 기반으로 거래도 좀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거래 증가할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보여주느냐가 저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FNC 엔터나 몇몇 종목군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JYP 엔터의 반등 여력,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 종목을 1대 주주로서 꽤 끌어올렸던 모습이니까 외국계 창구 쪽에서 얼마만큼의 매수가 유입되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엔터주들도 보면 올해 상반기만 해도 엔터주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을 할 때 보면 앨범도 너무 잘 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콘서트에다가 이제 미국 진출까지 그러니까 다 좋은 뉴스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야 엔터는 그냥 금리 청정지대다 여기 뭔 상관이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데 요새 앨범 판매가 저번에 한번 제가 보고서 한번 보여드린 대로 중국에서 공동 구매가 마이너스 90%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 뭐 앨범에 좀 약간 타격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도 좀 일부 있었는데 그 후로 사실 앨범 성장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 성장률 둔화되는 거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맞습니다. 주가는 좀 올라갔는데 밸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요. 모르는데 시장이 그렇게 또 인정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뭐 9% 그랬고 그리고 사실 근데 오늘 제가 올라가는 거는 혹시 어제 보셨어요? 슈카월드에 박진영 대표가 나와가지고 슈카랑 같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미 다 노출된 거니까 이제 어떤 블로그 분도 그렇고 다 이게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박진영 대표가 지금 자기 회사 지금 이제 최근에 막 9% 막 이렇게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향인지는 제가 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혹시 그 JYP 주주분이나 엔터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어제 그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JYP 엔터라든가 하이브라든가 이런 이제 회사들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건 이제는 진짜 미국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미국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고 미국 빌보드에서 우리나라 지금 아티스트들이 그냥 툭하면 1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는 그냥 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반응도 약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데 진짜 격세지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JYP라든가 우리나라 그 엔터사들의 그런 역할은 또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올해 주가에 이제 반영은 됐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로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앨범과 결국 콘서트 이 두 개잖아요. 이 공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장을 보여주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그거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도 계속 하실 거 그냥 뭐 엔터주 무조건 좋을 거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분기나 아니면 매월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체크하시면서 꾸준하게 좀 업데이트 하시면서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끊임없이 검증을 하시면 좋겠고 왜 그런 게 좀 필요하냐면 엔터주는 절대 싼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밸류상으로는 당연히 다른 업종보다 좀 고밸류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표주인 하이브와 JYP 엔터의 밸류가 그렇게 뭐 싼 편은 아니라서 금리에 원래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면 아마 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국 확인시켜 줘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그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거 여부가 옛날에 우리가 SM이 가장 먼저 일본을 뚫고 들어가서 일본의 돔투어를 성공하기 시작하니까 이익이 확 올라갔잖아요. 주가 정말 많이 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안착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막 아티스트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 그건 뭐 일본 시장과 또 규모가 다르니까 맞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또 종목군들 하나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 뭐 지수가 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뭐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좀 약간 순환이 돌고 있잖아요. 오늘 조선주 중에서 또 하나오션이 좀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지금 탄력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거래 조금 증가하면서 일단 오늘 6% 가까운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어서
현재 업황은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익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흑자 전환 정도로는 시장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이익률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익률이 크게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조선주들도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뭐 거래량 수준은 아직 뭐 크게 이렇게 따라오진 않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뭐 아시는 것처럼 가장 늦게 흑자 전환을 시도하면서 일단 뭐 펀더멘탈이 확실하게 돌아섰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증자 이슈도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은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조선주가 오랜만에 네.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도 있고요. 뭐 지난주에 사실 이제 대표 기업들의 또 수주가 좀 많았던 걸로 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오랜만에 좀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을 거냐가 또 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좀 장 한번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거래는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안정돼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보고서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그 2차 전지 관련된 또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김현수 연구원이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는데 그 관련돼서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이슈 하나가 좀 있어가지고 그 내용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지금 여기 그 연말까지 그 2차 전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미국 재무부의 우려 왜곡 집단 관련 규정 발표인데 요게 우려 왜곡 집단이 지금 도대체 누군지를 몰라요.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러시아를 꼽고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명확하게 좀 규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아직 이게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아마 연말까지는 발표한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따라서 2차 전지가 한번 사실 급등할 수도 있고 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 내용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이제 그 현실론하고 강경론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그 공공정책 관련 기관이나 전기차 업계는 현실론이 좀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이걸 급격히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적절히 낮추는 게 IRA 법안의 입법 목적이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낮춰야 된다 이거고 정치권은 그거 아니에요. 정치권은 굉장히 좀 강경합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저번에 CATL하고 포드가 협력하기로 했었잖아요. 합작공장. 네네. 그거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정치권은 안 된다. 이제 이 돈이 중국에 투입되면 안 된다. 요 논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확실한 결론은 좀 안 나와 있는데 결국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시면 승부처는 두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품 및 광물 채소 기준치를 어느 정도로 허용을 할 거냐. 예, 요게 좀 일단 첫 번째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광물을 이거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디서 왔는지 그걸 그러니까요.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운데 이걸 어느 정도 기준까지 할 거냐. 요 채소 기준치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핵심이죠. 중국 자본이 지분의 그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법이 미국에서 통과돼 가지고 반도체 가격법에 의하면은 이제 중국과 같은 국가에 기반을 둔 사람이나 기업이 주식 의결권 이사회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법에 따르면은 제한이 들어가요. 네.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도 똑같이 적용하냐 이거예요. 25%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은 내국세법은 또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50%로 할 거냐. 근데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25%로 적용을 하면 한국 반도체한테 일단 아니 그 한국 2차 전지한테 일단 좋죠. 중국 지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걸 50%로 좀 느슨하게 적용을 해버리면 2차 전지한테는 조금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게 허용될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뭐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결국 IRA 입법 구도가 2차 전지 산업에 상당한 기회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좀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자. 왜냐하면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그렇죠. 대응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미국 뭐 정치권의 의지만 보면은 분명히 뭐 중국을 밀어낼 듯한 그런 분위기지만 또 산업권에서는 뭐 반도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법으로 쪼았더니 네. 새로 칩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뭐 기업과 그 정치권의 어떤 이런 엇박자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결국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뭐 마찬가지 입장이시겠지만 네. 좀 빨리 결정 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내주는 게 이게 좋죠. 결정이 안 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론이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이 미국 정치권의 또 명분이냐, 네. 뭐 이런 게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올해 제가 알기로는 10월경에 아마 결론 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건 오히려 여름까지 여름이었나? 아니었나요? 네. 여름에 계속 원래 지금 얘기가 나온 거 늦어지는 알고 것 같아요. 있다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마 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지연시킨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만약에 뭉개다가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은 결국은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사 악재가 되든 뭐 호재가 되든 빨리 좀 결론이 나와야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네네. 실적 추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 결론은 조금 우리나라 정부가 압박을 해서라도 네네. 결론을 빨리 좀 받았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여러분들의 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그래서 네.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좀 증시 일정, 이번 주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증시 그렇죠. 일정 한번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 이제 오늘은 중국 인민은행에서 대출 대금리 결정이 좀 가장 큰 이슈 같고요. 내일이 좀 중요한 게 엔비디아 결국 맞아요. 이제 실적 발표가 네. 있어서 그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라 이 기대에 충족을 할지가 좀 관건이고,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내일 AI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여기가 이제 그때 김종희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어요. 네. 없는 이제 소부장 ETF가 두 종이 이제 각각 출시가 같은 날 또 되게 되니까 이게 수급에 또 어떤 우호적인 영향을 좀 줄지. 근데 보통 이런 수급 이벤트 끝나면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네.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네. 기관 외국인들이 사면서 뭐 전공정도 좀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후공정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수급 이벤트 끝났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대될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네. 이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중형주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매수가 많았던 종목군들이 이벤트 이후에 갑자기 수급이 끊기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네, 그래서 한번 ETF가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목요일은 이제 미국은 휴장이고요. 추수감사절 휴장 들어가고, 네. 금요일은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결국 이제 보시면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면 약간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엔비디아만 좀 잘 넘어간다면 변동성이 좀 줄어든 그런 좀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내일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3일 거래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도 맞습니다. 뭐 반장이니까. 근데 네. 뭐 그 반장에 뭐 적극적으로 거래하시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3일장이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그 3일 분위기를 어떻게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한 주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수급 상황에서 보면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외국인들이 지금 자꾸 선물로 시장을 받쳐놓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네. 외국인들이 선물 사면서 지수도의 강세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기관들의 매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증가분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선물의 움직임과 기관 현물, 특히 금융투자의 현물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쪽에서는 어쨌든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여전히 급등하면서 한 23% 가까이 좀 급등하면서 그 증시를 좀 이끌고 있고,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조선주 얘기한 것처럼 하나오션이 상승폭을 더 키워가지고 네. 9%까지. 그래서 확실히 오늘 또 유가 상승 영향도 어쨌든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기업 중에서 좀 큰 기업 중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그 SK 스퀘어 같아요. SK 스퀘어가 아마 오늘 좀 이제 그 염려하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Q10하고 11번가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가 지분 매각 협상이 좀 결렬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 빠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이 오늘 한 6% 빠지는 건 그 유상증자 공시를 했더라고요. 금요일 아마. 그래서 그런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도 한 3%가량 하락세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의 흐름도 일단 그 ETF 마감되는 것과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뭔가 포지션을 좀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HBM 관련주들은 조금 분위기가 네. 약간 좀 밑으로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오전에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9시 29분인데 잠깐만 그 광고 보고 와서 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뵙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첫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출발 분위기 좀 네.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2481까지 올라섰고요. 다시 2500을 한번 이게 터치하려고 조금씩 이제 위로 전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등락률로는 한 0.5% 가까이 상승을 했고, 상승이 한 569개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오전에 조금 혼조세 보였는데 지금 확실히 좀 위로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는 것 같아요. 800포인트 다시 돌파했고 지금 0.83%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1000개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역시 오늘은 좀 약간 반도체가 약간은 좀 그 소강 네. 상태지만 부진했던 2차 전지가 오늘은 코스피도 좋고 코스닥도 좀 좋다 보니까 이들이 좀 이끌면서 시장 분위기는 또 견조해지는 것 같고, 또 네. 유가 때문에 하락했던 섹터들도 오늘 반등을 하면서 약간 이제 최근에 좀 부진했던 섹터들이 오늘은 좀 시장을 이끌면서 증시가 일단 올라가는 좀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금요일 급등하고 오늘도 일단 급등한 상태에서 잘 버티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로도 약간은 좀 온기가 도는 것 같고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종목군들부터 온기가 돌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도 모두 2%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물론 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래도 그렇게 뭐 강하게 붙지는 않고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뭐 하락 반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대형주들이 좀 살려주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장의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장 초반에 들어왔던 연기금의 매수가 아니고 지금 금융투자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강세거든요. 네네. 근데 금융투자의 매수가 지금 외국인 선물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확대하면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확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 포지션이 바뀌면 뭐 금융투자의 매수는 언제든지 다시 매물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종목군들 중에서 이 삼성전자가 나름의 그래도 호재가 있었는데 AMD 쪽 수주한 것 같다는 맞아요. 소식이 있었는데 뭐 전혀 반응은 없고요. 다만 최근에 뭐 경향이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매수는 오늘도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특징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이제 11월, 12월 이제 연말장 이미 진입을 하고 있는데 네. 증시는 어쨌든 이제 급락장은 좀 끝났잖아요. 끝나서 이제 분위기는 좀 뭔가 좀 바뀌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지금 상승장입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상황 네. 자체가. 근데 저는 그게 결국 삼성전자가 아직 좀 갇혀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딱 1,000원 남았거든요, 전고점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넘어선다면 연말 증시 분위기가 좀 바뀔까요? 이게 근데 또 삼성전자가 또 넘어가버리면 네. 이게 다른 또 개별주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근데 네. 지수는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견조한데 나쁘게 말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뭔가 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73,600을 좀 넘어간다면 증시가 이제 대형주 장세로 좀 바뀔 수도 있을지. 네, 뭐 대형주 장세로 가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오히려 뭐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왜냐하면 지수가 살아나면 어쨌든 투자 심리도 조금은 살아나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도로만 가는 게 가장 이제 불편할 수 하죠. 있죠. 예. 네, 다른 종목군들의 탄력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전히 시장에 추가 자금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런 종목군들만 강세를 보이고 거래가 집중된다면 뭐 시장 전체 에너지는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일단 전고점 뚫는 거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전고점 뚫으면서 다른 종목까지 좀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21일이 중요한 게 일단 이 ETF 관련 수급이 끝났을 때 중소형주 쪽에 수급을 조금 이제
끊고 네네. 대형주 쪽으로 가면서 대형주들을 더 밀어올릴지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진짜 변함없이 뭐 등락과 상관없이 삼성전자 매수를 계속 단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외국인들의 베팅이 21일 이후에도 집중될지 여부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결국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뭔가 비메모리 수주를 받는다는 것은 비메모리향 뭐 소재나 아니면 그런 장비 종목군들에게도 내년에 뭔가 이익을 터닝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파운드리 쪽은 굉장히 기대감이 별로 없었죠. 그동안 이제 워낙 또 수주 기대감은 있었는데 사실 성과는 없었던 것 같고 네. 또 HBM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런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움직인다면 뭐 아마 소부장 쪽에서도 파운드리 쪽에 약간의 네네. 이제 온기가 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연말 정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좀 되고 있는데 모처럼 저희도 좀 따뜻한 겨울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네. 이 개인 투자분들도 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또 하게 하는 또 오늘 월요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길을 좀 쳐주는 것도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3년 이제 11월 20일 오늘 월요일 오프닝별 라이브는 이제 저희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장중에 좀 대응 잘하시고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희 의원님도 고생하셨고요. 네. 예,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